안녕하십니까, 박영철입니다. 시리즈 4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5일 주택단지 외의 수필 리더이신 서모 씨를 만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주택단지 외의 첫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4월 12일 날 위원장은 정관을 오픈하죠. 그리고 4월 25일 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안건은 연임의 건, 그 다음에 검은 재실임의 건 6번 항목의 정관 토론의 항목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간담회 하자고 5월 2일 날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올려줍니다. 그런데 주택단지의 외의 소유자 연합은 사전 일정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보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리플라이하고, 두 번째 항목은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전무한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여서 다음 기회라 미루자고 분명히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일 날 계획대로 추진위원회 김모 위원장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밝힌 그 내용을 보면은 5월 3일 날 추진위원회의 결과 발표라고 하면서 수필 상가의 제척, 빠른 조합 설립이란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석자가 10명, 해당자 6명,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주택 및 상가주택의 대지 지분 기준 평가 금액을 아파트 대지 기준 평가 금액과 같이 하게 보정을 해달라는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수필 상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척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5월 3일 결과라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 위원장님께서 조합 설립이 목전인데 떡판을 엎을 건가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항목, 제가 6번째 다루어야 될 그런 항목인 그 내용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항목으로 본다면은, 여기에는 위원장님께서는 5월 3일 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담회 결과를 올려놔 놓고, 지금 제가 다루는 6번 항목으로서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연임되면은 동의서를 안 써주고 다른 사람이 되면 동의서를 써준다는 자칭 소유자 협의회 대표라는 논리가 어느 단체 어느 집단에서 가능할 수 있다 말입니까? 라고 써놓고, 또 희한하게 보십시오. 동의서 진구를 위하여 수필 상가 일부 소유자와의 협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에 전달된 내용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동의서 진구를 위해 날짜가 어느 날짜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으며, 두 번째, 일부 소유자와의 협의와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이렇게 써놓고 마치 소유자 협의회 대표가 이것을 요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놔놓고 또 동의서 진구하는 날짜도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하고 5월 3일 날 발표해놓은 내용하고 뭐 매치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뭐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5월 14일 날짜 발표된 이 내용이 너무 급조됐고 위원장 위주의 넋두리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상황밖에 추측이 안 가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다음에 제가 주택단지 외의
수필상가 그리고 단독주택분을 만나 뵈면은 진짜로 이게 1번 5월 14일 날 발표한 내용 있습니다. 1번 수필상가는 대지 가격을 아파트 제일 높은 가격의 1.5에서 1.8배를 초과하고, 두 번째 수필상가 모든 소유자에게 전부 아파트 분양권을 줄 것, 세 번째 서울 엄마 아파트 상가 수준으로 해줄 것, 네 번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줄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뭐라고 기기를 시켜놨냐면은, 이런 요구를 하던 수필상가가 그들에게만 주는 아무 특혜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진위원장만 변경되면 동의서를 써주겠다 하는 말을 믿는 우리 소유자는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그 특혜는 결국 대다수의 묵묵히 있는 소유자의 이익을 그들이 가져가는 꼴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어폐가 있는 것이 5월 3일 날 발표한 내용과 여기서 5월 14일 날 위원장이 넋두리 형식으로 표현한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1번에서 4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이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아는지 의심할 정도로 일부 소유자가 협의를 했는 것을 필터링을 하지 않고 수필 단독주택, 즉 주택단지 외의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다, 이것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비하기 심합니까? 공식적으로 밴드에 올려놓은 5월 3일 날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 및 상가주택의 대지 지분 비율이라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해놔놓고, 이쪽 편에는 일반 주택 토지동 소유자들이 봤었을 때 수필상가의 토지동 소유자분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지나치다 과대하다는 것을 강조해놓고 서로를 이간질시키게 만들어 놓은 이런 내용으로서 파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결국은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된 결국은 내용이 뭡니까? 자, 수필상가 이분들은 위원장과 협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 특혜는 결국 우리 대다수의 묵묵히 있는 소유자의 이익을 그들이 가져가는 꼴입니다 라고 스스로 만들어놨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주택단지 내의 사람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외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적용돼야 될 비례율이 주택단지 내의 사람, 상가주택, 단독주택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순서가 달라지니 이분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그러면은 들어주려면은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들어줄 상황이 벌어진다면 주택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보십시오. 추진위원장이 떡판을 엎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라도 이런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추진위원장도 이런 조건을 못 들어줍니다. 결국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떡판에 있어서 맛있는 떡을 갖다 바친 동원에 가서 맛있는 떡을 당신이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 떡을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동원한테 가서, 칼자루를 들고 있는 동원한테 가서, 자, 우리의 맛있는 떡판 속에 있는 떡을 당신이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뿜빠이를 나눠서 우리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갑시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은 위원장이 일의 순서를 바꿔놓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일의 순서를 바꿔놨다고 이야기했냐면은, 동원의 요구사항 정관은 너무너무 원사이드하게 동원한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주택단지 외의 분들이 보니, 자 동원이 저런 식으로 정관 내용에 원사이드하게 퍼펙트하게 많은 것을 가져가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고리를 하나 걸어놓자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었을 때, 자 위원장이 잘못한 건 뭐냐면은 또 리바이벌 됩니다. 이의 순서를 주택단지 외의 부분 사람들한테 먼저 동의서를 받아 놔놓고 동원의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은, 제가 시리즈 3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창립총회에 갈 수 있고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이 과시욕으로 아니면은 동원의 누구와 맞아서 해온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원의 일반적인 정관, 동원의 일반적인 혜택을 먼저 맛있는 떡을 줘버리는 상황에서 주택단지 외의 부분도 맛있는 떡을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데, 그러면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위원장이 나눠줍니까? 동원이 나눠줍니까? 동원이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원한테 가서 동원이 맛있는 걸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거를 빼들어 와서 주택단지 외의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주택단지 외의 사람들이 말랐고 위원장한테 가서 빕니까? 위원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비례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결국은 칼자루를 진 것은 동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나? 이 특판을 누가 깼나? 바로 현직 위원장 김모 씨가 만들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시리즈 4까지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해가 왔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의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도와줄 의사도 있고, 그리고 조합 설립에 적극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이라든지 조합장 나갈 생각 없습니다. 빨리 가고 싶고요. 저희들 주민들의 이익을 제발 동원에 퍼주지 말고 맛있는 떡을 동원에만 주지 말고 우리 같이 나눠 먹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리즈 4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원개발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했지만 여전히 부지를 따로 분리해서 동원 단독 브랜드로 하이엔드로 건설하기 원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다음에 대안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